손종현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내주신 사연을 위주로 해서 사연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물어보시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이제 좀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요거 하고 답변을 미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쭉 정리를 해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대한항공 타고 다녀왔는데 수속을 할 때 이렇게 짐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대한항공 그 수속하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 제가 딱 다가가니까 아는 분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여권 주세요 해서 여권의 이름을 보고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속할 때 저한테 도움을 좀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도움이 되니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여행하다가 그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옆집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계시던 분께서 아이들이랑 오셔가지고 천 소장님 맞으시죠? 그러고 함께 사진 찍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상담소, 고민 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취학 상담편이라서 용기 내어서 문의드립니다. 넘버블럭스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영상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면서 만 4돌이 지난 지금 한 자릿수 받아올림, 두 자릿수 덧셈 뺄셈까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더 발전시켜주고 싶은데 학원을 가봐도 친구들과 수준이 다르니 할 수 있는 수업이 없고 어떻게 제가 이끌어줘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맘때 할 수 있는 사고력 교재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유아 자신감 수학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덧셈 뺄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수준에서 추천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물론 거기는 다양한 영역이 다 나와 있지만 연산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쉽게 접근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고력 교재를 탑사고력 수학과 팩토로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탑사고력 팩토를 번갈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두 책이 느낌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번갈아 하면서 어떤 어머님께서는 결국은 같은 내용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용들을 민감하게 보고 이걸 이제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탑사고력하고 팩토는 또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탑사고력 수학하고 팩토를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초 1학년 여자아이예요. 소마셈 하다가 지난달부터 원리셈으로 바꿔서 7, 8세 단계 6권 풀고 있습니다. 진도가 맞게 풀리고 있는 건지 더 빨라야 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도형 문제집 플라토 B단계 하고 있고 사고력은 C2M 팡세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문제집이 괜찮은 건지 혹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산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학년도 어느새 이제 5월 지나고 있네요.
원리셈은 7, 8세가 1학기에 해당됩니다. 1학기에 해당되는데 7, 8세라고 해놓은 것은 미취학 시기, 입학 준비를 하는 시기부터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연산이라는 게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을 빼면 7세까지의 커리큘럼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초등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책이 각기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7, 8세가 1학기에 해당되고 있는 진도라서 지금 느린 진도는 아니에요. 네, 느린 진도는 아니고 지금 7, 8세 하고 나서 1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받아올림 있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학년 전체에 대한 연습을 할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두 자리 한 자리로 좀 확대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자리 한 자리는 사실은 2학년 1학기의 첫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느린 진도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꾸준히 해 나가면 하루에 정말 하루치 나와 있는 하루 분만 꾸준히 해 나가도 충분히 2학년 1학기 들어갈 즈음에는 곱셈을 할 수 있어요. 구구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느린 진도 아니고요. 요렇게 차근차근 지속할 수만 있으면 연산으로 느리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플라토 비단계. 플라토는 도형 문제집 중에서 이제 좀 쉽다라는 게 이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뭐 쉽다 이런 부분보다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니까 계속 해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사고력 문제집 상세도 지금 잘 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팡세 같은 경우는 사고력 문제집 중에서 사고력이 대부분 이제 저는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팡세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팡세는 원래 사고력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쉬운 수준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고력 교재 중에서는 난이도를 좀 낮게 해놓은 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낮게 하면서 다른 부분이 낮은 게 아니라 문제가 좀 쉬운 거예요. 문제의 수준이 주제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팡세가 좀 수월하다 하시면 역시 탑사고력 팩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팡세가 구성이 뭐 활동성을 띠고 있거나 좀 어려운 걸 잘 알게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 난이도 자체를 좀 쉽게 해놓은 책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정답률이 계속 해나가도 아이가 이 정도에서 충분히 얻을 게 있겠다 하면 되고요. 근데 쉽다는 걸 듣고 보니까 정답률이 좀 높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탑사고력과 팩토로 탑사고력으로 바꾸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독자입니다. 교재 애독자입니다. 원리셈 2학년 4권 곱셈 들어가는데 따로 곱셈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곱의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2단, 5단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5권 때 곱셈 외우면서 병행해야 할지, 원래 방학 때 외울 예정이었어요. 외우고 5권을 들어가야 할지, 그냥 방학 전에 4권, 5권 진도를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방학 전에 4권, 5권 진도를 하시면 그 대신 이제 외운다라는 외워야 되는 시기, 그리고 구구단을 외워야 돼 라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원리셈 4, 5권을 방학 전에 하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첫 번째는 아이가 저절로 외워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원리셈 4권, 5권 하면서 저절로 외워져요. 그리고 6권까지도 이어가세요. 6권은 나눗셈인데, 원래 나눗셈은 3학년에 나오는데 나눗셈 중에서 곱셈 범위에서의 역산, 거꾸로 계산하는 수준에서의 나눗셈이 원래 3학년 1학기에 나오는데, 그거를 곱셈 연습할 수 있게만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2학년 6권이에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는 과정에서 도움도 되도록 해놨거든요. 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4권, 5권, 6권 하면서 저절로 외워졌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저절로 외워졌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4, 5권 하고 6권 하는 정도에서 취약한 부분 위주로 외우도록 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외우도록 하시지 말고요.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예를 들면 7단 같은 거 저희도 어릴 때 어렵잖아요. 7단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7단, 8단, 9단은 좀 더 쉬운 것 같고 그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7단이 유독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7단은 외우기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단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소마셈은 2학년 부분에 해당됩니다. 제가 몇 권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단들이 더 쉽게 외워지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9단이다 그러면 9의 배수보다 9의 배수가 아니라 10을 곱한 것보다 곱한 수만큼 적은 거죠. 3 곱하기 9는 3 곱하기 10, 30에서 3만큼 작은 거고 4 곱하기 9는 40에서 4만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편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쉽게 외워지는 거죠. 7단은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다른 단들도 바로바로 나오게 외워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책을 구성해 놨으니까 처음부터 외우는 거에 대한 부담 가지시지 말고요. 저절로 외워지기도 한데 하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외워지는 단들이 늘고 취약한 단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단들만 외우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2 아들이에요. 연산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1번 학습지, 구몬과 같은 학습지. 2번 문제집 하나 사서 집에서 봐주면서 풀린다. 3번 센터를 보낸다. 학원을 보낸다. 자, 장단점들이 다 분명해요. 장단점들이 다 분명해서 학습지. 일단 학습지는 단순하게 원리를 알기 힘든 상태에서 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 자체로 암기하게 반복하는 주기나 잘 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 위주의 학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오시지만. 하지만 장점은 뭐냐? 엄마가 수고로움이 좀 적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가 꾸준히 공부하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단점은 매우 좀 단순한 면이 있다. 개념도 익히고 이런 부분은 좀 취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하나 사서 엄마가 봐주면서 풀린다라고 하면 1번도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2번을 선택하게 되면 원리셈 같은 교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원리를 알면서 연습할 때 아까 곱셈 말씀드린 것처럼 곱셈, 구구단을 외우는 것조차도 좀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게 원리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납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설계이다 하니까 집에서 어머니께서 봐줄 수 있다 내가 하면 원리셈으로 그 다음에 아이의 성향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3번 러닝센터를 보낸다. 연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학원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이 3번에 해당돼요. 근데 연산 자체를 외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산 외우는 게 아니라 연산 자체를 잘 한다, 꾸준히 잘 연습한다라는 차원에서만 이 연산의 러닝센터를 보내는 건 좀 아쉽고요. 오히려 연산만 가지고는 1번이나 2번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연산도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하고 더 깊이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을 원하시면 프로그램으로 연산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을 보내셔도 되죠. 예를 들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연산 학원이 있어요. 다음이라고.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연산 그냥
더하기 빼기를 꾸준히 훈련시킨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장단점을 따지셔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머니께서 집에서 가볍게 이렇게 아이 봐줘도 아이가 따라올 수 있다 하면 2번의 선택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학습 정서, 학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엄마하고 같이 하면서, 아빠하고 같이 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혼내지 않는다면, 네, 그런 부분들로 하시면 2번을 선택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